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FMC, 빅테크 실적, 그리고 케빈 워시,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 나옵니다. 제조업 지표,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게 되는데, 특히 귀금속 가격이 출렁거렸잖아요. 이게 이제 증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공개 이후에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투자 심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주춤거렸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면 지금 3주 연속 나스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 4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3월 이후에. 지금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빠진 것도 보면 주요 종목군들 중에서는 하락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빠졌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빅테크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종목들별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1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냥 박스권.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7천을 상단으로 두고 갇혀있는 그런 양상이었고, 1월에 크게 올라간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24%씩 올라가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됐고,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그 다음이 대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AI 가지고 돈 버는 국가, 돈 버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큰 나라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투자하는 국가들, 그런 국가나 미국하고 교육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주가가 좀 지수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국과 대만이 유난하게 많이 올라갔다. AI로 당장 돈을 버는 국가의 매수가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이슈들은 일단 트럼프가 또 관세 타령을 하고 있죠. 물론 다 타코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런 메시지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에서 좀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실적 잘 나온 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가이던스, 실적 전망을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제시하는 종목들만 골라서 들어가고, 가이던스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렇게 돼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향후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FMC는 뭐 금리 동결하고 뭐 당분간 유지하고 이건 알고 있는데, 차기 의장의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죠. 이 사람에 대한 의미는 잠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내 내부자 매도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한 1,000개 되는 기업들 내부 임원들이 주식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시장의 어떤 고점 징후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다만 내부자는 팔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려고 자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쨌든 박스권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근데 변수는 케빈 워시와 더불어서 주말에 은 가격이 폭락한 거, 이게 좀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워시 관련된 시장의 판단, 그리고 원자재 가격, 특히 귀금속 가격이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요건 또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케빈 워시는 프로필은 이제 전직 연준 의사를 역임한 사람,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연준 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요. 시중에 돈 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소신같이 표명이 돼서 이 사람이 매파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기존에 뭐 이제 돈 뿌리기는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좀 발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주저한 거는 실책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 안 생길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아마 확답을 바꾸서 지명을 했을 거예요. 너 금리 내려라. 금리 내리는 쪽으로 몰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바꾸서
이제 아마도 지명됐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매파적인 어떤 성향과 실제 이제 판단은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적어도 초반에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비하인드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이 사람 장인이 에스티로더 이제 최대 주주 대표. 그러니까 그 로더라는 그러니까 에스티 로더의 가문의 이 사람이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자산만 26억 달러 정도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절친이에요. 60년직입니다. 60년직이. 그린란드 매입 이번에 막 사야 된다. 그린란드를 그냥 갖고 미국이 확보해야 돼. 이거 아이디어 이야기한 사람이 그 발음이 안 되네요. 로더가 발음이 안 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베넨트 대신에 초기에 재무장관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주변 사람이 하도 이제 자기 딴에는 파월한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사위한테는 당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다짐을 받지 않았을까. 또 금리 내려야 돼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고 이제 임명한 게 아닐까, 지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이게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공화당의 톰 틸리스가 파월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인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공화당 13, 민주당 11인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하면 12대 12가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파월이 계속해서 이제 임시로 의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인증 과정이 조금 험난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이 사람이 된다고 해서 당장 매파적으로 이제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월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은인데 은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은이 이제 폭락한 이유로는 케빈 워시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매파적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은을 투자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은을 투자했다가 이 사람이 되면 강달러 되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억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매도한 거 그게 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선물거래소에서 이제 증거금을 인상해 갖고 이거 선물 매매하려면 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할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쏟아내고 그 과정에서 맞은 걸 반대 매도 나가고 그게 또 매도를 쏟아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의심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데잖아요. 근데 실적 공개 이후에 이제 일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저 돈을 퍼부을 수 있을까?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과정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수요가 또 은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그 다음에 주가 폭락 이걸 보면서 향후에 투자가 줄어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투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빠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원자재가 빠지면 이것 때문에 이거 손실을 메꿔야 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돼. 주식 팔아서 저걸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발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 기사에 의하면 금요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금, 은, 원유 이런 것들 갖다가 거래를 이제 중단시켰다라는 거, 이 펀드 관련된 여기 이제 투자하는 펀드의 거래를 중단시켰는데 특히 귀금속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 펀드를 갖다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폭락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거는 영구 중단이 아니라 이제 반짝 중단 뭐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제 아마 저 영향 때문이었다라면 이제 은이 연속적으로 폭락하진 않고 그냥 변동성적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저게 연속적으로 전월 같이 빠지면은 저걸 손실을 메꾸기 위한 어떤 현물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제 부정적이다,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금요일에 미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로는 2월의 증시가 미국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좀 부진한 쪽으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를 확률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들어가고 그래서 2월에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현금화 해두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됐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냐 이렇게도 또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보면 우리 증시 1월에 24% 올랐거든요. 1월 상승률로는 1998년도에 50%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주식시장이 1월에 강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월에만 24.2% 올랐는데 이것도 아예 그냥 월간으로 보면 2008년도 8월 이후에 최고치.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코스피가 5천 가는 동안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수익을 별로 못 낸 투자자들도 있거나 아니면 그 증시를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3천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아, 이거 코스닥이 낫다. 왜냐면 코스피도 이미 5천 정도 오면 목표 지수 5천 뭐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에 속도가 좀 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아주 신상 부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여가지고 이제 그게 지수를 24%나 폭등시키는 예,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사실 시장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3주 연속 매도한 데다가 매도 규모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저걸 받아가지고 올렸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수, 예, 개인이 순매수했는데 지수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 투자를 한 2천억 정도 매수하면 대량 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저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금융 투자가 왜 저러지 싶은데 저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코스닥에서 ETF를 사면 코스닥 ETF를 대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 반대 포지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ETF를 매도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팔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주식을 계속 매도했다가 이제 만약에 반대 방향이 돼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코스닥에 현물을 사버려요. 기계적으로. 반대로 개인이 코스닥을 매도해버리면 기관이 매수를 하고 그걸 ETF 매수를 하고 해지하기 위해서 코스닥에 현물을 팔아버리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대규모로 코스닥 ETF를 샀기 때문에 그게 밀고 가서 이제 코스닥의 현물 매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저 매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ETF를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근데 보통 ETF라는 건 그 특정한 종목, 특정한 업종 이걸 따라다니게 설계가 돼 있는 거라서 대체로 대형주가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대형주 사고 그래서 지수가 확 올라가고 그래서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유난하게 뭐 실적이고 뭐고 없이 그냥 수급으로만 밀고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뭐 샀나 봤더니 이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우선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3조, 그 다음에 현대차 1조 4천억 이렇게 해서 4조 거의 3천억 정도가 전차 군단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매수한 거는 이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매수해서 그때 뭐 통신주도 있고 뭐 은행주도 있고 이제 그 초대형 반도체 말고 그 아랫단에 있는 예를 들어 뭐 한미 반도체나 뭐 그 DB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 키움증권 이런 것들을 좀 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매수 쪽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뭐 종목군들, 대형주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하지 않은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2차전지,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로보티지 뭐 이런 것들 샀는데 또 그 아랫단으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좀 깔아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투자 매수했고 그게 ETF 관련된 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가 순서만 바꿔놓고 쫙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비엠 이게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걸 깔려 있고 그 아랫단으로 가면 반도체주 선별적으로 담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뭐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포들별로 매수하는 업종이 조금씩 갈리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반응한 걸 보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5%, 하이닉스 18.5% 이제 근데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두 종목이 그냥 이쪽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열풍이 일다 보니까 50% 정도 올라간 종목군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거의 50% 전후까지 급등을 했고, 뭐 대형주인 이제 레인보우 로봇 같은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그 외에는 이제 통신 장비, 코스피에서 SK텔레콤이 굉장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통신 장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통신 쪽도 AI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90만 원 넘어가 버렸고, 또 증권주가 지수가 강하니까 이제 증권주가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반에 올라가다가 주후반에 주춤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강했던 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도 또 지난주에 또 강하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코스닥의 대형주, 코스피에서는 증권 플러스 반도체, 이런 구도가 이제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와요, 주식시장에. 고객예탁금이 지금 103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신용잔고도 지금 1월에서 30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근데 다만 이제 5천이 있다라는 부담, 다음에 코스닥이 흔들리는 걸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날 것 같다. 이걸 우리가 또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주식시장은 좀 반응이 미국은 무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자재와 달러가 변동성이 컸거든요. 근데 달러는 뭐 초강세로 계속 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귀금속 가격이 이번 주에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저게 계속 쭉쭉 투매가 나오면 신흥시장 쪽이 같이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실적을 잘 낸 데다가 코스피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종목들이 또 반도체 업종이 방어 역할을 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상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제조업지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 기업들 뭐 알파벳이나 AMD나 아마존 나오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하도 시장이 놀래가지고 특히 알파벳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매도는 시장이 못 버텨요. 이제는 개인들이 뭐 무한정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개인들이 워낙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서 고객예탁금이 여기서 이제 더 늘어서 뭐 한 120조까지 가버린다 이래버리면 이제 코스닥에 굉장한 양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예탁금 추이가 이게 피크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반도체 증권주가 5,200포인트 돌파시키고 코스닥 대형주들이 1,100 중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2월이 되고 5천까지 달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일부는 나는 현금을 좀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변동성이 되게 클 거라서 이 변동성 클 때 따박따박 매수가 들어간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피 1월 역대 상승률 2위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달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2월에. 그러니까 역대 상승률, 1월 상승률 좀 순위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 2월에 좀 쉬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가 또 2월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월에 또 1월보다는 또 평균적으로는 좋았어요. 예, 보면은 2월보다는 또 3월이 더 좋았고 이랬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월보다는 1월하고 2월하고 좀 비슷했는데, 어쨌든 많이 오른 상태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시장을 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라서 그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ETF로 매수를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세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들어오면 그냥 돈을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게 멈췄다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작년 10월 이후, 네, 작년 10월 이후에 보면 그 삼성전자가 거의 100%, 하이닉스가 16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15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AMD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못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을 좀 해보면 돈을 쓰는 기업, 돈을 쓰는 기업, 지금 투자하는 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인데 이런 기업들은 상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투자도 하고 주문도 받는 기업,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정쩡하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고, 돈만 버는 기업,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투자하는 비용이 안 나가고 그냥 설비 투자만 하는 기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 AMD, 마이크론인데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기업 중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은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낫고, 투자를 안 하는 애플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냐면 예전에는 AI하고 연결고리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다 샀거든요. 다 샀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그만큼 조심스러워졌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들어갈 때 실적이 기반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실적 기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갖다가 좀 따지는 편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도 이제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의 키워드는 유동성 그리고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보고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그때그때마다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또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2월로 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